선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신경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자문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예. 지난 주말 풀려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정경심 교수가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안대를 쓴 채 정말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선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신경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은 안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건강은 쇠약하지만 이 단어가 이 말이 좀 귀에 들어오네요. 근데 사실은 뭐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수감 한 5, 6개월 하면은 건강은 안 좋아지죠. 그건 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집보다는 뭐 거기 한 5개월 갇혀 있는, 6개월이군요. 6개월 갇혀 있는데 예. 뭐 건강은 좋을 일은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저거는 어떻게 보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첫 번째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건강은 당연히 쇠약한데 얘기할 거고. 재판에 이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저 건강이 쇠약한 걸 가지고 무슨 뭐 나중에 저 뭐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양형사유로 쓰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유무죄에 다투는 건 아니고 양형사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뭐 모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을 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정경심 교수는 최근 화제가 됐던 차죠.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물티슈로 세차를 해줬던 이 갈색 차를 오늘 법정에 출석할 때 이렇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고지하셨는데 아니 입건식 활동한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갈색 차가 법원에 등장하자 긴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찰이었는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이렇게 꽤 많은 경찰 병력이 오늘 정경심 교수의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법정 출석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 정경심 교수를 둘러싸고는 반대와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양갈래로 확실히 나눠 있기 때문에 오늘 법정 출석 장면도 좀 이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일단 재판부는요. 정경심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일단 당부를 했고 그럼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석방은 됐지만 오늘 재판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인들의 진술이 오늘도 쏟아졌는데요. 이 얘기 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정경심 교수가 연구원 보조금을 청구한 학생이 나도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따른 조민 씨도 보조 연구를 안 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경심 교수 측에 조금 불리한 증언들이 이제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하고 그 연구 보조원에게 그 국가로부터 받은 그 연구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제 결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해당 그 보조 연구원이 그 재판에 출석해서 사실은 나는 조민 씨를 본 적도 없고 함께 그 보조 연구원으로 일한 적도 없다. 근데 어쨌든 나한테 그 160만 원이 그 돈이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특별한 설명이 없이 계좌를 주면서 일로 송금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연구를 함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경심 그 교수 변호인 측은
원래 이제 일을 시키려고 미리 돈을 줬다가 예. 그 보조연구원이 바빠서 일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제 방어를 했는데 이 보조연구원이라고 지목된 그 학생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판사가 잘 판단을 하겠습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 아들이 그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서 그 조민 씨가 참석한 걸 본 적이 없다고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거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측에 상당히 좀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세미나 그때 참석 안 했다고 조민 씨의 동창이 고교 동창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52만 원 받았는데 봤더니 쓰지 말고 딸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 이게 계속 불리한 증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요. 법복을 벗은 검사들의 소식 하나 들려왔습니다. 작년 9월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색을 진두지휘했던 그 검사입니다.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자문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아니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건.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이슈가 한창 불거졌을 때 다들 기억하시는 장면일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석방 즈음한 좀 공교로운 시점에 이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장 지휘했던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시점은 저 정경심 교수 석방된 이후에 이제 사직서를 바로 제출해서 시점이 좀 묘하긴 한데 연합뉴스 보도 따르면 수개월 전부터 사직을 고민했다고 알려져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조직에 사직서를 던지는 이유는 정말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걸 뭐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어떤 이유로 사직을 했다라는 걸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정경심 교수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인사에서 뭐 지방으로 좌천됐으면 그리고 바로 사표를 냈으면 인사 때문에 사표 냈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점은 아마 사실 조금 좀 묘하긴 하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왜 사표를 냈는지는 뭐 본인만이 알 거니까 뭐 저희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어쨌든 검찰로서는 조금 타격은 있죠. 왜냐하면 이광석 부부장 검사 어떻게 보면 저 정경심 교수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압수수색할 때 팀장이었고. 그래서 수사검사에 주도했던 수사검사가 지금 공판팀으로 옮겨가지고 이 재판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을 지금 뭐 전쟁 중이다라고 얘기하면 검찰이라는 군대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판을 좀 유지해 나가는 데는 조금 아무래도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러게요. 사실 기억해보면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조국 입회하에 지금 있었습니까? 조국 가족분들도 있었습니까? 조국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작년 9월입니다. 김주옥 교수님, 당시에 다시 지금 글쎄요, 조국 전 장관 전화를 받은 그 팀장, 압수수색 현장 지휘 팀장 얘기를 해보면 당시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게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하는 그 검색에 전화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왜 사직서를 제출해서 좀 추론을 해보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상세히 기억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서초동에 두 패로 갈려져 있던 국민들이 여론 자체가 두 개로 쫙 갈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쪽에서 뭐냐면은 장관이 부인이 있는 집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장관이 거기다 전화를 해서 그 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좀 과도한 압수수색 아니야? 저희 검찰 너무 과잉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의 한국 사회를 둘러 쭉 갈라놨던 이런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광석 부부장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 나게 되더라도 계속 이 부분들은 본인에게 멍해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상태로 남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검찰 조직에서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우리 사회를 둘러 갈아놨던 이 사건 자체가 저 이광석 부부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파편을 남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될지 좀 답답한 마음이 분명히 있고요. 하여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좀 이 사회가 그 재판 결과를 통해서 다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치유하고 좀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도요, 이건 인륜의 문제였다라면서 강도 높았던 압수수색을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도원 의원님, 수사 내용을 잘 아는 검사가 그만두면서 좀 앞으로 이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 공소유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조국 전 장관, 현직 그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처음으로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 정경심 교수 등 그 조사를 앞장서서 담당한 사람이 그 바로 이광석 검사거든요. 그리고 그 공판부로 옮겨서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그 굉장히 그 치열하게 다퉈서 한 번은 그 공소장 변경 문제를 놓고 그 재판부가 굉장히 충돌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사임은 뭐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보통은 그 이임을 할 때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왜 내가 이제 올해 맡아선 직을 떠나는지를 쓰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그 사직서를 내고 특히 이건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정경심 교수가 석방되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석방되고 이런 하나의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보니까 뭔가 지금 그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그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하부에서 이렇게 약간의 흔들림이 있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론 그 버티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은 미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발급 증명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7분 넘게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입장에서 공당의 대표한테 축하 인사하시는 거는 늘 있어왔던 일이고 우리 당원분들에게 대통령의 인사를 전해달라.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말씀을 주신 게 저는 마음에 닿더라고요. 최강욱 대표를 우리가 국회로 보낸 이 150만 전사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배천수 소장님,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선거 기간 노고를 위로하면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에게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과 최강욱 대표의 7분 통화, 저희가 의미부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또 대통령 지지층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했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하고를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최강욱 신임 열린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최강욱 대표가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선거 기간 동안의 노고를 또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에게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대통령 마케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강욱 대표가 이렇게 7분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은 또 상당히 또 논란이 있잖아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문제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본인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강조를 한 셈이죠. 이도원 의원님. 네네. 축하 전화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시간 그리고 내용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정당이지만 이제 당 대표고 하니까 그 축하 전화를 할 수 있고 뭐 지금 다른 정당의 대표들 또는 원내대표들에게도 전화를 했다니까 아주 특이한 건 아닌데 그 내용이 이제 공개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조금 더 문제를 뭐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대화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어쨌든 그 최광욱 그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개된 것처럼 그 대통령과 최광욱 대표가 굉장히 그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면은 물론 이제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특히 두 분의 대화 중에 권력기관 그 개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예를 들어 이제 검찰이 그 중요한 타깃을 했는데 그런 검찰 개혁을 앞장서는 것이 또 그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열린민주당 말고 원래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당의 대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헌을 얘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얘기하고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은 여당이 할 수 없는 얘기 그렇지만 속으로는 조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분이 유시민 바로 유시민 재단 이사장입니다. 근데 유시민 그 이사장은 이제 뭐 방송을 더 이상 하지 않다니까 민주당이 차마 할 수 없는 얘기 이런 것들을 아마 열린민주당에서 앞으로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광욱 대표 그런데 너무 많은 얘기를 털어놓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말씀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거 개혁 분야를 표방을 했으니까 그 목소리를 좀 계속 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국회에서 잘 논의되길 바란다.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최광욱 대표의 입장 중심으로 봤다면 대통령 입장을 가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야당에서는 글쎄요.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이유 여부를 떠나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인물과 통화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건 좀 유감이다라는 뜻도 밝혔거든요. 그건 좀 유감이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열린민주당의 대표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참모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 바로 직속 부하 직원이었는데 나가서 당선이 됐고 어쨌든 당의 대표니까 축하 인사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참모할 때 나갔던 사람에서 당선된 사람 여러 사람 있잖아요. 윤건영 당선인도 그렇고 고민정 당선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윤건영 당선인이나 고민정 당선인한테 전화해서 정말 고생 많았다. 여당 들어서 잘 청와대 정책을 좀 뒷받침해달라. 이런 얘기 했으면 그걸 야당에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참모가 당선돼서 축하 인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최광욱 당선인은 앞서 얘기했던 고민정 당선이나 윤건영 당선인과는 달리 지금 어찌됐건 간에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의 약간의 부적절성을 야당이 좀 그 부분은 유감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 대화의 내용에서 최광욱 당선이 했던 게 검찰 개혁 이거 바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은 재판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의 부적절성을 야당이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광욱 대표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소식까지 이번 이슈에서 정리해봤습니다.